네, 안녕하십니까. 좀 잔다. 네,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죠. 네. 어떻게 될 것인가. 상당히 이제 궁금해 하는데, 어떻게 보면 참 답은 현장에 있어요. 네, 현장에. 지금,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이 보수, 우파, 영감님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 뭔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오래 산 경륜이 있어서 그런지 방향을 잘 잡죠. 그래서 노마지지라고 그러잖아요. 노마지지. 그러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이럴 땐 뭐 옛날에 뭐 그 유목민들이 아타카마 사막이나 뭐 고비 사막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늙은 말을 앞에다 딱 세우면 말이 알아서 딱 가면서 이제 물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노마지지입니다. 늙은 말은 삶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안다 이거죠.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늙은 말인데 뭐 더 늙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젊은 말로 하겠습니다. 청년의 힘은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. 70대 80대가 돼도 이제 청년의 힘 구독자분들은 다 청년이다. 그렇게 사시자고요. 뭐 어차피 요즘에 뭐 70대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70, 80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세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말씀하신 게 조심스러워요.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처럼 뭐 됐다 이게 아니라 좀 남들 얘기하시는 거 이게 다 들으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좀 얘기를 좀 하시는데 저는 그때 항상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귀담아 듣죠. 할아버지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저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. 뭐 이렇게 내가 얘기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응? 할아버지들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그 할아버지들이 또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. 돌아가시는 분을 다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겠구나. 일단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을 약간 좀 풀어가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. 뭐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은 이제 한동훈 싫어하지만 한동훈을 약간 좀 이제 좀 좋게 보려고 준비를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장동혁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엔 좋아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당대표 될 땐 되게 좋아하시다가 김문수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처음에 장동혁이 되게 좀 뭔가 좀 상당히 우파스럽고 좀 강력해 보여가지고 좋아하셨는데 이게 못 풀어내니까 중요한 건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잖아요.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그걸 못 풀어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아무리 장동혁이 뭐 세도 이게 주변을 잘해.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엄청 좋아. 공부를 잘해. 근데 시험을 못 보네. 그러면 시험 못 보는 학생을 어디다 써먹어. 그렇잖아요. 공부를 잘하고 내신 성적 좋은데 시험을 못 봐. 지금 장동혁 그 꼴입니다. 어른들은 또 아시잖아요. 우리 보수 할아버지들은 결과 안 좋은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과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. 과정 같은 거는 모르겠다.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또 우리 보수 우파들 할아버지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 심어놓은 결과주의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동훈을 약간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무소속에서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한동훈한테 줄을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이제 법사위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이제 직격하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예상을 막 하시고 그러시는데 결과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.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어요. 하정우가 아무 이름도 모르는 애를 아무리 그 친명이라고 그러지만 이름 모르는 애를 그렇게 막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득을 못 봤습니다. 여기를 못 봤어요.
그래서 지금은 한동훈이 민주당의 실책에 의해서 원래는 이게 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, 특히 정영근을 이제 세웠잖아요. 정영근이 별로 이렇게 이미지 안 좋게 관두신 거 알죠? 그 뭐 어떤 여관원 같은 데서 여자랑 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, 한겨레 신문한테 걸려가지고 뭐 묵주를 전해주려고 갖다 놨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이제 결국 정치 인생을 쫑을 냈는데, 보면은 좀 정영근도 좀 어이없게 정계를 은퇴했죠. 예, 어이없게. 보통은 그렇게 여관에서 걸리고 이런 건 대부분 민주당 쪽이 많은데, 이상하게 우파들은 원래 그런 경우로 이게 여자 문제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, 예,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여자가 고발한 게 아니라 그 여자는 고발 잘 안 해요. 우파들은 돈을 주기 때문에. 예, 근데 이제 그 상결의 신문 기자한테 걸렸기 때문에 뭐 얄짤이 없는 거죠. 그 정영근은 이제 그 이미지로 돼 있고, 또 거기다가 이제 뭐 고문 검사처럼 돼 있잖아요. 뭐 검사가 무슨 고문을 하겠어요. 예, 고문은 수사관이 하는 거지. 고문 검사란 말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. 아무튼 뭐 그렇게 덮어 씌웠는데, 그 정영근의 그 친구가 지금 그 한동훈의 저기 장인어른의 친구예요.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둘이. 거긴 DJ 쪽이죠. 예, 한동훈이 이제 집안이 저기 처갓집이 전라도야. 보니까 전라도입니다. 저랑 나이가 똑같잖아요. 걔는 현대고등학교, 나 영동고등학교인데, 우리 때만 해도 현대고가 참 별로 이렇게 역사가 짧아가지고 우리도 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, 이제 요즘엔 이제 한동훈이 때문에 이제 막 떴는데, 이정재랑 장인어른이 전라도고, 마누라가 이제 김앤장, 서울법대 나가서 김앤장 변호사죠. 예,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, 다들. 한동훈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 외국계 임원,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. 근데 그래서 현대 아파트에서 그냥 살던 애지 뭐. 그냥 약간 뭐 아주 상류층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집 정도로 사는 애였는데, 아무튼 걔는 결혼을 엄청 잘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처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, 한동훈은. 근데 일단은 그 한동훈은 일단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. 하정우 때문에. 하정우. 그 박민식이도 뭐가 문제냐면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, 아시겠지만 우파는요 머리 깎으면 안 돼요. 예. 그 머리 깎는 건 좌파들이 하는 거야. 우파는 머리를 깎으면 별로 그게 이미지가 안 좋아 보여. 근데 그거를 자꾸 빡빡 깎더라고. 박형준도 머리 깎아서 안 돼요. 이번에 안 될 거야 아마. 김영환도 머리를 깎았잖아요. 안 돼. 머리 깎으면 안 된다니까. 그 박형준하고 김영환은 원래 잡한 거 아시죠? 예. 원래 박형준은 원래 말지 기자인가 그랬어요. 거기 말지가 어딘지 알죠? 최민희 있었던데, 최민희랑 같은 친구야. 거기가 박형준이. 그 어디 MB 때 홍보수석이 됐는지 모르겠어. 난 그것도 이상해. 예.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기 시켰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보수 결집이 되기가 좀 애매하지, 박형준은. 예. 정통 우파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전재수하고 박형준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, 그렇게 되면. 전재수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았어, 보니까 정치를. 박형준은 약간 좀 보니까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했잖아요. 결혼한 여자가 되게 부자잖아. 이혼 과정에서 약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그게 있더라고요. 예. 와이프하고 이제, 원래 와이프하고 이혼하고 새로 와이프를 만났는데, 그 와이프가 이제 돈이 많죠.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한 거야. 돈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지. 박형준은 원래는 말지 쪽이었습니다. 말지. 그러니까 운동권이에요. 거의 운동권이야, 박형준도. 예.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예. 그러니까 전재수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어. 예. 예. 그러니까 전재수한테 이 이미지,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재밌는 게 한동훈도 이게 왜 되냐면,
한동훈은 장인어른이 전라도고 본인이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기잖아요. 그러니까 우파, 정통 우파 느낌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이가 갖고 있던 보수표도 가져오고, 또 하정우를 좋아했던 사람, 하정우는 별로 모르는데 약간 민주당 지지 성향인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야.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은 재밌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 표도 받고, 예, 우파 표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박민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성향이 많죠. 우리 구독자분들 성향이 많아요. 예. 그러니까 박민식이가 원래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었는데, 그래서 저기 누구야, 우리 그 조윤선하고 둘이 썸씽이 있었잖아요. 예, 박민식이 잘생겼어. 인물이 잘생겼던 사람인데, 이번에 보니까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그 잘생긴 인물이 아주 그냥 맛이 갔죠. 한동훈이는 있는 것도 감추려고 가발을 쓰는데, 그거 있는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도 그나마 장점이 잘생긴 얼굴인데, 박민식은 그 잘생긴 얼굴마저도 깎아버렸어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저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의 실패고, 민주당이 일단 잘못 공천을 한 걸 가지고 한동훈이 잘 비집고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박민식도 머리 빡빡 깎는 바람에 박형준도 머리 빡빡 깎으면서 잘못된 거야, 그거. 에이. 부산은 요번에 보니까 그 박형준이 아니었으면 당선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, 제가 봤을 때. 예. 약간 정통 우파 느낌이었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, 그게. 그러니까 약간 보수표가 좀 뭉치질 못하는 거죠. 예. 왜냐면 박형준 자체가 그 부산 사람도 아니야. 사실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. 대일고등학교인가 서울에서 나왔고,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서울 사람이네, 뭐 이런 분위기야. 예, 이런 분위기고, 거기다가 이제 약간 이미지도 약간 좀 부산 사람들 말로 포시랍다 그러나요? 약간 그런 이미지야, 포시랍다. 그리고 약간 좀 얼굴 상이 이방상이잖아, 이방상.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. 예, 그 사람이 원래 제가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관상이나 사주에 그 관심이 되게 많대요, 박형준이. 그래서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래. 그래가지고 사실 뭐 와이프 돈 많은 사람 만났겠지. 예. 간만에 제가 국내 정치 얘기하는데 그게 쭉 한번 썰을 푸는 겁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부산은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, 그 공천을 잘못했어요. 예.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컷오프 못 시켰어. 예. 김영환하고 박형준은 컷오프를 시키는 게 맞았어요. 이정현 말이 맞아. 예. 이정현 그게 맞다고요. 박형준은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 못 시킨 거야. 내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박형준 컷오프 시켰어야 되죠. 저는 그냥 딱 보이는데. 박민식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시켰으면 좀 몰랐을 텐데, 좀 아쉬워, 그것도. 그 다음에 일단 근데 민주당이 하정우라는 걸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일단 더 커요. 박민식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하정우를 한 게 잘못이야.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못했잖아요. 정청래가 병신이야. 예. 하정우도 잘못한 거고, 그리고 또 지금 김관영, 이원택인가요? 전북에 그것도 잘못했어. 예. 너무 딱 봐도 급조됐잖아. 뭐 아니 그 안호영이가 거의 막 그 간발의 차이로 막 따라오니까 그거를 뭐 재심하고 이래야 되는데, 그냥 그거 김관영이는 막 듣지도 않고 바로 잘라버리고, 또 이원택은 또 봐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그 전라도 사람들이 어차피 뭐 이 김관영이나 이원택이나 국민의힘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 의사를 표현해버린 거예요. 예. 아니 정청래, 그 머리 나쁜 정청래, 예, 보기 좋은 똥볼이죠. 전부. 그리고 또 하나 순천시장도 지금 인기가 좋은데 그 사람이, 원래 순천시장 하는 사람들 인기 좋은데 그 사람을 또 안 하고, 뭔 훈모인가 뭐 순모인가 그 사람을 이순모인가 뭐 그 사람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될 걸 한 거예요. 지금 보니까
무소속이 많이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에서는 무소속이 이제 한동훈이가 나올 것 같고, 저기는 전라도에서는 이제 전북하고 순천,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는 보니까 사실은 김진태가 나름은 보니까 인기가 좋았어요. 나쁘지 않았어. 네, 김진태 이미지 나쁘지 않았는데 일을 잘했어. 근데 이제 그 뭐야, 강릉 비 안 오고 있잖아, 그런 거. 그때 이제 약간 좀 타격이라기보다는 좀 그랬는데, 사실 그게 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를 누구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?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강원도지사가 어쩌고저쩌고 됐는데,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, 보니까 지금 우상호가 천원 사람이잖아요, 그쵸? 네. 우상호가 천원이 원래는 엄청난 보수 지역이에요. 예.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강원도 정치에서 늘 음지였어요. 예. 한 번도 천원 사람이 이런 사람들 된 적이 없어. 보통 이제 원주 아니면 강릉 아니면 춘천이에요. 이 세 군데야. 강원도 정치는 원주, 강릉, 춘천 세 군데입니다. 간만에 제가 국내 정치 얘기하니까 막 1필이지죠? 원래 아는 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, 국내 정치. 국내 정치 이제 누가 뭐 댓글 한번 쓰셔가지고 뭐 국내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안 한 건 아니고, 그냥 뭐 안 했어요. 근데 우상호는 보니까 철원 사람인 것을 좀 덕을 받고, 거기서 이제 우파표를 좀 가져왔어요. 아무래도 자기 지역, 강원도 여기는 자기 지역 이런 거 엄청 중요시 여기는 거야. 그러니까 철원, 뭐 이쪽 있잖아요. 우리 뭐야, 완전 보수 지역, 정말 보수 지역이야 거기. 거기 효전선 있는 데잖아요. 뭐 우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하고, 인제 원통 뭐 철원 이런데, 철의 삼각지역 이런 데잖아요. 백골부대 있는데, 백골부대는 포천이지. 아무튼 아마 철원이면 거기가 이기자 부대인가 그럴걸. 예. 근데 그게 이제 좀 컸고, 그리고 이제 또 김진태가 뭐가 있냐면 약간 꼴통 이미지가 좀 있어요. 솔직히 표현이 조금 과격해. 예. 서울 법대 나와서 검사 출신이건데 표현이 좀 과격해요. 약간 좀 제스처도 그렇게 약간 좀 오바스럽잖아요, 되게. 예, 좀 오바스러워. 근데 여기 강원도는요,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아우 저기 되게 훌륭하다, 뭐 강하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점잖지가 못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. 예.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, 우상호가 또 약간 지난번에 했던 누구야, 이광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, 우상호는 이미지가 좀 좋아요. 그나마 어디서 이 좌파에서 극진적인 느낌이 아니잖아, 사람이. 극단적인 느낌이 아니라고, 우상호가. 그래서 약간 저기 개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상호야. 예. 우상호는 약간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냐면, 조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이제 말이 좀 통하는 애들. 그러니까 이광재도 그렇긴 한데, 이광재는 뭐가 좀 그거냐면 이제 너무 오래 했고 거기서 그러니까 오세훈이처럼 너무 오래 했지. 벌써 강원도지사 몇 번을 하려고 그래.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, 사실은. 너무 좀 지루하지, 이광재는. 좀 지루했고, 우상호는 뭐냐면 철원 지역이라는 어떤 그 보수 지역에서 있었던 걸 덕을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덜 좌파스럽다, 덜 민주당이다. 심지어 서대문 저기 총선에서 그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. 예. 친명 애들한테 밀려가지고. 근데 걔가 그 사람, 우상호가 좀 정치력이 좋은 게 또 어떻게 그 정무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친명으로 또 나왔어. 근데 사실은 이미지가 개딸 이미지는 아닌 거야. 예. 참 친명은 또 개딸이 아니죠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기 김어준이네 얘네들이 보기에 우상호는 별로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좀 보수적인 이미지, 예,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우상호는
민주당이지만 이제 강원도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진애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긴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다음 뭐 경북은 뭐 이미 경북은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적인데 경남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박빙이에요. 근데 울산이 좀 아쉬워요. 예, 울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김상욱이를 그거를 배신자를 울산을 그걸 못 뒤집네. 김두겸이가 답답합니다. 거기도 공천을 잘못했어요. 지루한 이미지잖아. 지루한 이미지. 예, 지루한 이미지야. 저는 이 대구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추경호가 사실 이제 약간 애매한 이미지잖아요. 우파들 안에서도 뭐야 약간 뭐 그러니까 완전히 우파 같은 느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눈치 보는 느낌이 돼 있잖아 사실은. 예? 그렇잖아. 그 계엄 당시에도 그렇고 뭔가 좀 그런 분위기고 또 중도층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 느낌이냐면 뭐 저거 완전 계엄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서로한테 별로 이게 썩 그렇게 확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김부겸은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. 예, 그 사람은.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같은 사람들은 관상으로 뭐 이런 거 몰라봐. 그 사람은 한나라당도 있었잖아요. 김부겸 한나라당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? 나무위키에 찾아보면 한나라당이 있었어. 그 사람은 보수 얼굴인데 따지고 보면 참 보수 얼굴인데 그게 왜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김부겸. 근데 걱정되는 거는 김부겸이 이미지가 좋아서 어떻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은 물론 낮지만 추경호가 좀 불안해요. 예. 솔직히 지금 뭐 거기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한 느낌이 있고. 일단 보겠습니다. 그것도. 서울이 지금 사실은 관건인데 서울은 제가 봤을 때는 저 마음은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세훈이 아마 좀 저번에 이광재 떨어지는 것처럼 좀 지루한 느낌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정원호가 좀 쓰레기거든요. 아무 그것도 없는 애인데 정원호가 지금 그냥 뭔가 그냥 지난번 박원순 되듯이 그냥 얻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세훈은 사람은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죠. 그런데 조금 그냥 정원호가 그냥 얻어 걸려서 되지 않겠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냥 객관적으로. 뭐 이걸 뭐 우리가 우파라 그래서 무조건 우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. 한번 우리 뒤였잖아. 김부겸 누가 김문수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막 했을 때 안 됐잖아요. 그래서 김부겸 정원호가 좀 아까 뭐 재수로 그냥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. 그리고 이제 오세훈은 추격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. 조금 추격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원호가 좀 이제 어부지리로 뭐 이거 어부지리라고 봐야지 이런 건. 어부지리고 그리고 오세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.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. 그래서 전반적인 판세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. 꼭 사서 읽어보시고 그다음 청년의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